올라. 예. 나는 뭐 인사에도 대답 안 하기에 시험 치러가는데 기분 되게 나쁜가 싶어서. 아, 멘붕됐답니다. 이 정도 문제 면봉되면 안 되는데. 뭐 내용이 쉽다 어렵다 떠나서 뭐 중요한 지문들 대부분 다 했습니다. 실제로 뭐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이런 지문들 중심으로 많이 된 겁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자, 다음 가산세, 가산금 설명으로 바른 것. 정답은 3번. 그렇죠? 지방세나 부불성실 가산세 한도는 100분의 75로 한다. 아니, 강조 많이 했잖아요. 작년에 신설된 거라고. 작년에 신설됐는데 작년 시험에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는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아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1번 같은 경우 가산세라는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세법에 의해서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에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끝에 말이 틀렸죠? 가산세는 가산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죠. 어떠한 경우도 가산금은 가산세에 포함될 수가 없다. 2번, 가산세는 해당 세법이 정한 조세의 세목으로 하며 그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그럼 또다시 가산세는 세금이다 아니다. 가산세는 세금이다 아니다. 세금이다. 그렇죠. 가산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그렇죠. 가산세는 국세, 지방세는 없다고 이야기했죠. 여기 보듯이 가산세는 해당 세법이 정한 그 조세의 세목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에 부과되는 가산세는 취득세가 되는 거고 소득세에 부과되는 가산세는 소득세가 되는 거 이런 거지. 가산세는 국세, 지방세 없습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가산하여야 할 그 세금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가산해야 될 세금이 된다면 해당 조세가 감면되면 가산세도 감면됩니까? 그런 거 없다고 했죠. 분명히 가산세는 해당 조세의 세금이 되는 건 맞지만 가산세는 페널티이기 때문에 해당 조세가 감면되더라도 가산세는 감면의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뭐 3번 내용은 당연히 맞는 지문이고 작년에 앞이죠. 작년에 신설된 거라고. 뭐 4번은 무엇이 틀렸죠? 4번은 뭐가 틀립니까? 내용은 다 맞는데 금액이 틀렸죠. 우리 중과상금은 지방세는 30만원, 국세는 100만원, 고금액 이상을 체납할 때 적용하지 고금액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다. 4번 지문을 통해서 가산금이 최초로 적용되는 일반 가산금 3%, 중과상금은 매월 1.2%, 최대 언제까지? 그래서 최장 60개월까지 적용할 수 있고 중과산금은 괄호 안의 내용을 국세 대신 지방세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국세는 100만원, 지방세는 30만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고 고금액 이상에 적용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리고 5번 같은 경우 과소신고 우리 가산세 할 때 신고불성실 가산세 과소신고는 얼마였죠? 과소신고 가산세 10% 그렇죠. 그 다음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무신고 가산세 20%. 그 다음 부정한 내용, 부당한 내용. 자, 부정무신고, 그리고 부정과소신고. 자, 요 내용도 그렇죠. 우리 2015년까지만 해도 부정무신고도 40%, 부정과소신고도 40%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2016년 들어오면서 부정과소신고는 40%에다가 플러스 과소신고 세개 마이너스 부정과소신고 세개 곱하기 10% 요렇게 해서 요 내용도 작년에 개정됐잖아요. 그렇죠? 항상 요 놈 작년에 개정됐지 3번 지문 작년에 신설됐지 물론 작년 27회 시험 때 이미 가산세를 가지고 한 문제 출제했기 때문에 또다시 가산세를 가지고 한 문제를 내거나 확률은 별로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독 지문으로 3번 지문 마지막에 있는 5번 지문 들어오는 단독 지문으로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아 보이니까 부정과소신고 무조건 40% 이렇게 말 안 짓고 반드시 국에다가 뭔가를 몰라도 더해서 10% 더한 금액으로 한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죠. 자, 1번의 정답은 3번이었고 2번 국내 소재 부동산 관련 조세 설명으로 올바른 것 정답은 1번 그렇죠. 양도소득세 특히 뭐 거주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1번과 4번 지문 국세 같은 경우 국세는 인세입니까 물세입니까?
국세는 인세라고 했죠. 시험에 나오는 지방세는 물세, 시험에 나오는 국세는 인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국세, 그리고 지방세 이렇게 하면 지방세는 물세, 그리고 국세는 인세. 물세와 인세 이렇게 해서 뭐 하려고? 물세가 되면 납세지가 되라고 물건 소재지를 따라가는 거고, 국세는 그 사람의 주소지를 따라가고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럼 물세가 되니까 납세지가 어디냐? 물건 소재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취득세 납세지 물으면 취득한 물건 소재지, 부동산 등록할 때 등록면허세 부동산 소재지, 재산세 재산 소재지. 하지만 인세가 되면 납세지가 어디냐 물으면 그 사람의 주소지를 가지고 그 사람의 주소지로 가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자의 주소지, 종합부동산세, 우리 종합부동산세 납세지 뭐라 합니까? 원래 법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잖아.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준해서 함께 같이 사용합니다.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 이래가지 4번 지문처럼 부동산 소재지 이렇게 물건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 또 아무런 전제 없이 물어도 그 사람의 주소지, 거주자라고 물어도 그 사람의 주소지. 딱 하나 주의할 게 뭐라 했죠? 딱 하나 주의하라 했던 게 혹시나 비거주자,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이럴 때 그 사람의 주소지 요거 따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요거 하나만 주의하면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국세라고 해봐야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딱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둘 다 아무런 말 없이 납세지가 어딥니까? 물으면 그 사람의 주소지, 거주자라고 물어도 그 사람의 주소지. 단 비거주자 할 때 사람 따라가지 말자. 요것만 주의하면 뭐 국세 납세는 끝납니다. 지방세는 물세이기 때문에 물세는 원칙은 개별과세한다 했죠. 개별과세하게 됩니다. 합산하지 않고 개별과세하지. 아무리 많은 물건을 취득해도 취득세는 하나하나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취득한 물건의 가액을 합산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서도 그렇죠. 뭐 전세권 설정 뭐 10건을 하더라도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과세합니다. 재산세도 주택을 수십 채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하나 주택마다 따로따로 각각 개별과세를 하게 됩니다. 딱 하나 예외가 토지,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토지단 재산세만큼은 합산과세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별과세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세가 되면 원칙이 합산과세하죠. 소득세 합산과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합산할 때 어떻게 합산하는가 이런 거 보죠. 소유자 개인별로 합산하는지, 세대 합산, 가구 합산하는지, 전국의 걸 합산하는지, 시군의 거 합산하는지 이런 걸 따지기 시작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항상 납세지 문제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1번은 맞는 지문이고 2번 부동산 양도시에 부과될 수 있는 조세로는 농특세, 지방교육세, 인지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다. OX. 당연히 틀렸죠. 그렇죠. 1번이 맞으니까 2번 틀려야지. 그러니까 2번 왜 틀려요? 지방교육세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지방교육세는 부동산의 취득과 부동산의 보유 시에 나오는 세금이지 부동산 양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항상 때 취득, 보유, 양도 이럴 때 취득과 보유 시에 나오는 세금 뭐라고 했죠? 지방교육세. 그 다음 보유와 양도 시에 나오는 대표적인 세금 지방소득세. 그 다음 취득과 양도 시에 나오는 세금 인지세. 그 다음 취득과 보유, 양도 전 단계에 다 나오는 대표적인 세금 농어축별세, 부가가치세. 그렇죠? 농특세와 부가가치세. 여기 이제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 지문을 새로 보니까 부동산 양도시에 부과될 수 있는 조세는 하니까 농특세와 부가가치세는 원래 양도시에 나올 수 있고 인지세 나올 수 있고 지방소득세 나올 수 있지만 지방교육세는 양도시에는 부과될 수 없다. 이렇게 우리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할 때 각각의 단계마다 어떠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없는지 얘도 시험을 10번 치면 최소한 6, 7번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요 지문 하나만을 통해서 취득과 보유 시에 그리고 보유와 양도 시에 이런 거 함께 알아야 됩니다. 3번 재산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와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범위는 동일하다. 동일합니까?
아내잖아. 우리 종합부동산세 대상 뭐 있습니까?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 가운데서 종부세, 별장, 과세 한다 안 한다? 별장은 대상 아니잖아. 그렇죠? 별장 외의 주택에 대하여 과세하는 거지. 토지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대상되는 것 뭐 있습니까? 종합합산 토지 과세하죠? 과세하는 거 알죠? 오마이갓. 왜 그래? 종합합산 토지는 공시가격 합산액 5억이 초과될 때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별도 합산 대상 되죠? 80억을 초과할 때는 납세 의무가 있다. 분리 토지는 대상 된다 안 된다? 대상 안 되잖아. 그렇죠? 그다음 주택이 아닌 건축물 대상 아니잖아. 그렇죠? 봐. 그럼 재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는 별장이 포함되지만 종부세 대상에는 별장에 포함되지 않거든. 재산세 대상 토지는 분리토지가 포함되지만 종부 대상에는 분리토지가 과세되지 않거든. 그러므로 재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토지의 범위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4번 종합 이거 했던 이야기고 5번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감면받은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농특세를 부과한다. 맞습니까? 아니잖아. 20%의 농특세 나오는 것이 제가 뭐라 해서 부가세는 10% 아니면 20%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부가세 세율은 10% 사용하는 것은 유일하게 취득세 뒤에 농특세 걔만 10% 사용하지 나머지 부가세는 모두 20%입니다. 감면을 받든 말든 모조리 20% 이렇게 하는 거지. 이래 배웠잖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우리 부동산에 관련된 부가세 몇 가지 있습니까? 부동산 관련된 부가세 몇 가지 있어요? 2개밖에 없습니다.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원래. 그럼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로서 목적세고 농특세는 국세로서의 목적세입니다. 즉 앞에 있는 조세가 지방세면 뒤에도 지방세가 나와야 돼. 앞에가 국세면 뒤에도 국세가 나와야 돼. 그래서 취득세는 지방세니까 일단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도 지방세니까 지방교육세. 재산세도 지방세니까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국세니까 농특세. 이렇게 나오는 거고 소득세 뒤에는 원래 부가세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10% 아니면 20% 하는데 하나의 조세에 농어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다 나오는 세금은 유일하게 취득세밖에 없습니다. 남들은 앞에가 지방세면 뒤에도 지방세, 앞에가 국세면 뒤에도 국세인데 요놈만 취득세 뒤에는 농특세인 국세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세율이 10% 아니면 20% 할 때 유일하게 10% 티놓은 놈 있잖아. 남들은 다 똑같은데 지원차 앞에가 지방세인데 뒤에 국세잖아. 요 놈만 10%고 나머지는 5월 20%입니다. 전부 20%. 감면을 받았다. 감면 받을 때 보유 관련 세금은 상관없고 취득과 등록, 소득세 요 세 가지를 감면받으면 역시 감면받은 금액의 20% 농특세.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어떠한 조세 뒤에 어떠한 부가세가 나오는지 그리고 세율이 얼마가 나오는지 요 정도 선까지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깊이 있게 하면 뒤에 문제 농특세는 2% 세율을 적용하여 여러분 표준세율에 2% 뺀 세율을 적용하여 이런 말도 있지만 그까지는 좀 무리다 싶으면 기본적으로 어떠한 조세 뒤에 어떤 부가세가 몇 프로 나오는가 요 정도 선까지는 알아야 돼. 그래서 5번 20%야 될 거고 2번의 정답은 1번이었고 3번 조세의 불복청연한 설명으로서 바른 것. 정답은 4번. 그렇죠. 조세의 불복하고자 할 때 1번 국세나 지방세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는 이 신청을 거친 후 하여야 한다. 아니죠? 이 신청은 선택적인 내용이지 반드시 이 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 청구, 심판 청구 해야 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우리 법에는 심사 청구, 심판 청구 전에 이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신청 없이 막바로 심사 청구할 수도 있고 막바로 심판 청구할 수도 있고 이런 거지. 작년 27회 시험 때도 요즘은 이 신청을 반드시 거친 후에 심판 청구 등을 하여야 한다고 해서 틀린 지문 이렇게 나오게 됐죠. 2번
국세나 지방세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받은 기간은 90일 안에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틀렸잖아. 그렇죠? 우리 봐. 이의신청을 하든 심사 청구하든 심판 청구하든 모든 것에 청구는 언제 한다고? 90일 안에 합니다. 청구는 90일 이내 해요. 근데 문제는 청구하는 것에 대한 결정 통지. 내가 청구하면 당신이 청구한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였다. 결정 통지도 원칙은 90일 안에 합니다. 90일 안에. 하지만 예외적으로 딱 한 가지 예외 뭐? 국세의 이의신청. 국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요것에 대한 결정 통지는 며칠 안에 합니까? 요거는 30일 안에 한다고. 요거는 30일 안에 하는 겁니다. 그 지방세 같은 경우는 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내가 청구하는 사람이 청구자가 이의신청을 한다. 뭐 심사 청구하고 심판 청구하고 쭉 있으면 내가 90일 안에 이의신청한다. 신청하면 90일 안에 결정 통지한다. 결정 통지 받고 나면 또 90일 안에 심사 청구한다. 90일 안에 결정 통지한다. 90일 안에 심사 청구, 90일 안에 결정 통지. 모두 시험에 언제까지 청구합니까? 하면 90일 안에. 언제 결정 통지합니까? 90일 안에. 이러면 돼. 하지만 유일하게 국세만큼의 이의신청은 내가 90일 안에 청구하면 결정 통지는 30일 안에 결정 통지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나머지는 모조리 90일인데 오직 국세에 있어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에 대해서만 30일 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남들이 다 90일인데 지 혼자 30일이면 요놈 T잖아. 그렇죠? T면은 가만히 놔둔다 안 놔둔다. 안 놔둡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은 모난 놈이 청맞거든. 이런 이제 튀는 놈은 맞아야 돼. 이런 지문들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는 지방세라면 모두 맞는 지문이지만 국세는 이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는 30일 안에 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3번 이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한 청구서가 청구기간 지나 도달하는 경우 청구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아니라고 했죠? 발신주의를 쓴다고 해서 발신주의 이렇게 하죠. 90일 안에 청구하여야 한다. 딱 그러면 90일 딱 되는 날 우편으로 신청을 했다. 그럼 도달은 주의에 도달하잖아.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90일 안에 신청했다면 적법하게 효력을 발행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번도 틀렸고 청구기한까지 제출했다면 설사 도달을 날짜 지나 도달해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 이 신청인이 재등을 입어 이 신청 기간 안에 이 신청할 수 없을 때는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며칠? 14일 안에 이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올바른 것은 4번 이 신청 심판 청구. 그것은 그 처분의 집행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단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이 신청 심판 청구의 결정 처분에 있으부터 30일까지는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아마 요 문제 하나 3번 문제 딱 보시면 시험에 조세의 불복에 관련된 내용 나와도 아마 대부분 요 안에 문제 다 있을 겁니다. 숫자를 고치거나 효력이 있다 없다 내거나 요 외에는 아니면 1번 지문처럼 요런 거 외에는 낼 게 없거든. 요 문제를 통해서 조세의 불복에 관련된 사항 요 한 문제로 정리하면 될 겁니다. 4번 다음 각 조세의 납세무 성립 시간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정답은 5번. 그렇죠? 우리 1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언제 성립합니까? 등기 등록하는 때 성립한다고 하죠. 등기 등록하는 때. 2번 재산세는 언제 성립하죠? 과세 기준일 6월 1일. 그렇죠? 재산세와 동일한 게 뭐 있더라? 종합부동산세 또 그렇죠.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걔들은 모두 과세 기준일 6월 1일 함께 사용하고 있죠. 3번 가산세는 언제 성립합니까? 제가 방금 앞에 뭐라 했어? 가산세는 앞에 있는 해당 조세의 세금이라고 했어. 취득세에 부과되는 가산세는 취득세입니다. 그럼 가산세는 언제 성립합니까? 하면 가산하여야 할 조세가 성립할 때 함께 성립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적용은 가산해야 될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고 이럴 때 적용하는 건 맞지만 성립은 가산할 조세가 성립할 때 함께 성립하는 거고 4번 농어초특별세 취득세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맞습니까? 요거 주의해야 되죠. 우리 납세무 성립 시기 문제를 출제하면 요놈 농어초특별세 지방교육세 요 두 가지는 부가세입니다. 부가세. 맞는데 농특세가 언제 성립합니까? 묻는데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잃어버리면 얘는 어떻게 하려고? 얘는 언제 성립해?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거든. 또 소득세를 감면받아 농특세 나오면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거든. 아무런 말 없이 농특세, 지방교육세 물으면 어디에 있는 애를 묻는지 알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에 농특세, 지방교육세 이 두 가지의 성립 시기 물으면 그냥 본세가 성립할 때 또는 과세 표준이 되는 조세가 성립할 때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단 앞에 있는 본세를 찍어놓고 물으면 예를 들어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특세는 그럼 이제 취득세 물건을 취득할 때 종부세에 부과되는 농특세는 물으면 과세 기준이 이래 말하면 됩니다. 하지만 앞에 세금을 말하지 않고서 농특세, 지방교육세 물으면 그냥 본세가 성립하는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4번 틀렸고 5번 수시부과하는 세금은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할 때 성립한다. 이거 맞죠? 정답은 5번이었고 5번 다음 원칙적으로 과세 주체가 과표화세액을 결정함으로써 납세무가 확정되는 조세끼리 묶인 것. 뭐 묻습니까? 뭐 묻는 문제입니까? 항상 확정 시기를 묻는 문제가 동시에 징수 방법 묻는 문제라고 했잖아요. 납세무의 성립과 확정과 소멸 가운데서 확정을 묻는 사람이 제일 착한 사람이라고. 언제 확정된다고 했습니까? 언제 확정된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 우리 신고 납부하는 조세는 언제 확정되더라?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면 확정됩니다.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과세액을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거고 또 보통징수하는 세금, 우리 보통징수하는 조세는 과세 주체가 결정할 때 확정되잖아. 과세 주체가 과세 표준과세액을 결정하는 때 이때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말고 확정신고 납부 봐요. 확정신고 납부.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을 짓고 납부하여 소멸시켜라. 이게 확정신고 납부거든. 언제 확정된다고? 신고하여 확정을 짓고 납부하여 소멸시키는 겁니다. 확정 시기 이 문제 나왔을 때 선생님 헷갈립니다. 이런 분 저는 그분이 진짜 헷갈립니다. 이게 얼마나 쉬운 문제인데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인데 신고 납부하는 세금 나오면 본인이 신고하면 확정되는구나. 보통징수하는 세금은 과세 주체가 결정하면 확정되구나. 이게 끝이야. 이 문제 5번 보니까 과세 주체가 과표화세액을 결정하여 확정되는 조세끼리 묶인 것. 그 말은 보통징수하는 세금끼리 묶인 걸 찾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1번에 보니까 소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지 보통징수하는 세금 아니잖아요. 2번은 모두 신고 납부하는 세금끼리 묶여있는데 취득세,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 납부, 등록면허세,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 소득세,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이라면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월,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까지 신고 납부, 법인세도 소득세니까 똑같이 신고 납부합니다. 만약 이 문제가 다음 납세 의무자가 과표화세액을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조세는 그럼 정답 2번 될 거야 아마. 3번 재산세, 상속증여세까지는 좋은데 지방소득세도 소득세니까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4번이 정답.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상속증여세 이런 세금들이 대표적으로 보통징수하는 세금. 여러분이 배울 때 동시에 이 세금들이 당의 재산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 이렇게 하잖아요. 5번은 등록면허세,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보통징수 이렇게 되는 거고 정답은 4번. 6번 다음 조세납세무 성립시기와 확정시기라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정답은 방금 문제 봤는데 3번 틀렸잖아요.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며 요 말은 맞지만 납세의무자가 과표화세액을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이래 말하면 안 되지.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보통징수. 단 예외적으로 신고납부하고자 한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되지. 만약 요 지문이 종합부동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과표화세액을 신고함으로써 확정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맞아. 하지만 원칙적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원칙은 보통징수지. 자, 1번. 취득세는 과세상을 취득하는 때 성립하고 요 말은 맞고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했답니다. 우리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하지 않으면 뭘로 합니까?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징수로 가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신고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과표화세액을 결정할 때 확정된다. 쉽게 말하면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보통징수로 간다.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말이 확정이지 언제나 확정은 징수 방법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보통징수로 한다. 이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2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부과되는 바 지방교육세 나오지만 지방교육세 부가세를 말하면서 앞에 있는 조세를 찍어놓고 묻잖아. 요거 지방교육세 그냥 지방교육세 하면 예를 묻는 건지 예를 묻는 건지 알 수 없는데 그 2번 지문은 등록면허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그럼 성립도 얘가 성립할 때 함께 성립하고 어떻게 징수하는가? 본세의 징수의 방법에 따라 함께 징수하거든. 신고하여 확정을 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지방교육세라도 재산세 뒤에 나온다면 보통징수로 합니다. 하지만 취득과 등록 뒤에 나오면 신고 납부하는 세금. 모든 부가세는 징수도 본세의 징수 방법에 따라 함께 징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2번도 맞고 4번 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세 이것도 있죠. 우리 소득세 아무런 말 없이 소득세는 언제 성립하죠? 소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고 그렇죠. 하지만 단 예정신고하는 소득세는 고기 보듯이 과표가 되는 금액, 이 금액이 발생한 달에 말일에 성립한다고 이야기했죠. 이것도 주의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소득세를 묻는지 예정신고하는 소득세 묻는지 반드시 구분해서 예정신고하는 소득세도 2012년도 신설됐지만 중요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번도 내지 않더라고. 얘들은 언제나 나올 수 있는 애들입니다. 예정신고하는 소득세 뭐냐면 과표가 되는 금액, 이 금액이 발생한 그 달의 말일에 성립하고 그리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이 된다. 5번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일반적인 이런 것들은 과세기간이 끝날 때 성립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신고하면 확정됩니다.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소멸, 얘들은 10번 치면 그 10번 다 노동범위 되기 때문에 성립과 확정, 중요한 내용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7번, 다음 주택에 대한 각조세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매매로 취득한 가액 8억 원인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과세 표준 금액의 2%이다. 단, 고급주택 및 별장을 매매로 취득한 때는 표준세율의 8%를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맞죠? 우리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는 유상승계 취득. 유상거래로 취득할 때, 유상 취득할 때 주택, 취득세 세율이 얼마 이하일 때는 6억 이하일 때는 세율 몇 프로? 1%. 6억을 초과하는데 9억 이하일 때 9억 이하다. 세율 몇 프로? 2%죠. 그다음 9억을 초과하고 있다. 세율 몇 프로? 3%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3%. 지금 문제가 이 8억짜리 주택이라니까 또 매매로 취득한 8억짜리 집이라니까 과세표준 금액의 2% 세율을 적용하되 만약 이 주택이 고급 주택이 되거나 또는 별장이 되면 표준세율, 요 표준세율에 플러스 몇 프로 하죠? 8%죠. 우리 사치성 재산은 표준세율에 플러스 8% 세율을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6억 이하짜리 집을 샀는데 이게 별장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9%가 되는 거고
9억 초과하는 집을 샀는데 고급주택이 되어버리면 11% 세율을 적용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1번은 맞는 지문이고 2번 매매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2%지만 상속받은 주택은 0.8%이다. 맞습니까? 맞아요? 이게 뭐 생각을 하거나 이래야 될 겁니까? 아니잖아. 자동적으로 튀어나와야지. 등록면허세 나오잖아. 등록면허세. 그럼 등당농산 상상팔 무팔이로 유언투 고팔로 이런 거 안 튀어나옵니까? 이게 등록면허세 취득세를 물으면 요 세율에다가 플러스 2% 하면 되지. 취득세를 물으면 여기다가 2% 세율을 딱 적용해서 상속받았다 농지받으면 2.3 농지하면 2.8 무상취득 증여등을 받았다 비영리 사업자받으면 2.8 기타 일 받으면 3.5 농지를 유상승계하면 3% 농지하는 거 4% 그 다음 보존등기하면 2.8% 단 등록면허세가 나오면 그 중에 무조건 뭐 하랬죠? 큰 놈만 찾으라고 그랬죠. 큰 놈만. 등록면허세 물으면 무조건 그 중에 큰 놈만 찾으면 돼. 그래서 그 등록 2번 지문에 매매로 취득한 주택안에가 유상취득 2% 세율 상속받았다 농지든 말든 무조건 그냥 0.8%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맞는 지문이고 3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과세표준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0.1에서 0.4까지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단 고급주택과 별장은 4%이다. 맞죠? 틀렸지. 고급주택이 왜 들어갑니까? 고급주택이 재산세에서 주택은 별장인 주택과 별장이 아닌 주택으로 구분하지 고급주택 이런 거 없습니다. 재산세는 별장이라고 하지 않는 한은 주택은 모두 0.1에서 0.4 4단계 누진세율 이래 가야 됩니다. 이런데 왜 속습니까? 여기 봐. 이게 작년인가 저작년 시험에도 고급주택 4% 틀렸다 정답. 그렇게 놓고는 또 한 3, 4년 전에 또 고급주택 4% 또 틀렸다 정답. 빤하게 속이는데 이런 거 속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상대방이 뭘 속인다는 걸 다 보여주고 시작하는데도 패를 까고 시작하는데도 그 패에 뭐 보지 못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그렇죠. 재산세에서 주택은 별장인 주택과 별장이 아닌 주택으로 하지 고급주택이라는 건 없습니다. 고급주택 이렇게 말해도 0.1에서 0.4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3번 틀렸네. 4번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0.5에서 2%까지 누진세 맞죠? 5번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양도소득세 주택은 일반적인 부동산과 세율 다르잖아요. 그렇죠? 미등기는 똑같이 70% 하지만 일반 부동산은 1년 미만 보유하면 세율 얼마죠? 50%인데 주택은 1년 미만 보유해도 40%밖에 안 되고 일반 부동산은 1년 이상 보유해도 2년 미만이면 40%지만 주택은 1년 이상만 보유하면 누진세 들어가잖아. 6에서 40% 누진세. 그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3번 여러분 시험 칠 때요 세율을 물을 때 제일 많이 묻는 게 주택입니다. 주택을 제일 많이 물어. 고거 아니면 봐요. 고기 아니면 등록면허 같은 경우도 딴 거 안 묻거든. 재산세 이제 분리토지 묻지. 나머지는 없어. 그럼 세율을 물을 때 가장 많이 묻는 게 주택이기 때문에 여기처럼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 재산, 그리고 종부세, 양도소득세 서로 같이 한번 비교해서 보시라고 낸 거고 8번 다음 각 조세의 부가와 징수가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것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1번 그렇죠. 1번 다 치고 난 뒤에도 왜 1번인가 모르는 분이 있더라고.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 납부합니다. 단 상속은 상속 개시일부터 유월이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래 가야지.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괄호 상속 또는 실종을 한 취득은 상속 개시일 또는 실종 선고일부터 유월이가 상속 개시일 또는 실종 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주소를 외국에 둔 자가 있다면 9월
요 안에 취득한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곳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우리 상속은 상속 계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 그로부터 6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요것도 비교적 최근에 개정된 거 그렇죠. 그러니까 2013년인가 2014년도에 개정됐는데 문제는 아직 또 개정되고 난 뒤에 아직 한 번도 시험 언급하지 않고 있거든. 이런 것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럼 2번 등록면허서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재산세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은 2분에는 7월달, 2분에는 9월달 이렇게 하는 거고, 단 주택에 대한 세액이 10만 원 이하라면 7월달에 일시에 부가징수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4번 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맞죠? 그것도 국세니까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내는 거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역시 각각의 조세에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는가, 언제까지 납부하는가, 부가와 징수 기간 이런 것도 같이 알아야 되겠죠. 바르지 않아서 1번이었고 9번 다음 부동산 관련 부가세 연결이 올바른 것. 정답은 2번. 비역 딱 하나밖에 없는 걸죠. 야, 찍었는데 맞았답니다. 1번 봐. 요래 있잖아. 1번. 와, 지워버렸네. 취득세 뒤에, 취득세 뒤에 두 가지 나온다 했습니다. 제가 이럴 때 설명했는데, 자, 칠판 봅시다. 원래 취득세가, 취득세와 등록세가 원래 통합되기 전에 취득세와 통합되기 전에 2010년까지만 해도 원래 취득세 뒤에는 농특세밖에 없었습니다. 취득세 뒤에는 농어촌 특별세 10% 이거밖에 없었어. 등록세 뒤에는 지방교육세 20%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이게 통합되기 전에 원래 취득세 뒤에는 지방교육세라는 게 없었습니다. 등록세 뒤에는 원래 농특세라는 게 원칙이 없습니다, 원래. 근데 이게 통합됐거든. 딱 통합해가지고, 통합해서 지금 취득세 하다 보니까, 취득세 뒤에 그럼 원래 있던 농특세, 통합됐으니까, 취득세 뒤에 지방교육세 둘 다 나온다고. 문제는, 원래 취득세 뒤에는 지방교육세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는 없잖아, 그렇죠? 원래 취득세에 대한 농특세만 받아야 돼. 그래서 원래 있던 취득세 세율이 몇 프로였다? 원래 취득세율이 몇 프로다? 이게 원래 취득세 세율이고 원래 이게 등록세 세율이거든. 원래 있던 취득세 2%. 즉 취득세에 대한 원래 농특세만 있으니까 농어특별세를 원래 있던 취득세 2% 세율을 적용하여서 산출한 세금의 10%. 요래야만 이거잖아. 원래 있던 취득세 여기에 대해서만 농특세를 적용하여 10% 세금 받자 이런 뜻이고, 그럼 지방교육세는 원래 뭐 뒤에 나옵니까? 등록세 뒤에만 나오지 원래 취득세 뒤에는 안 나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취득세 빼야 되지. 그럼 표준세율에다가 원래 있던 취득세 2% 빼버리고 나면은 등록세만 남잖아. 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금의 20%. 그럼 결과적으로 지방교육세는 원래 있던 등록세 요금액에 대한 20% 이런 뜻입니다. 그 여러분이 항상 내용 볼 때 취득세 뒤에 농특세 하면 원래 있던 취득세 표준세율을 2%만 적용시켜 산출한 세금의 10%. 지방교에서는 표준세에서 2% 빼버리고 나면 취득세 빼면 등록세만 남거든. 그금액의 20% 이런 뜻입니다. 요거 빼고는 무조건 앞에 있는 세금의 20% 이래가 끝남는 거예요. 그 기억 취득세 뒤에 농특세는 하면 표준세율을 2%로 하여 산출한 세금의 10%. 그럼 니은은 취득세에 부과한 지방교육세라면 표준세율에서 2%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금의 20%. 디귿 등록면허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하면 그냥 등록면허세 세액의 20%. 재산세에 부과되는 특정 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가세 아닙니다. 부동산에 대한 부가세는 딱 두 개밖에 없어. 농특세, 지방교육세.
딱 두 개밖에 없지.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납기와 같다면 함께 고지세 같이 징수할 수 있다는 거지. 이를 부가세로 말하면 안 됩니다. 위험, 종합부동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종부세대 지방세 왜 나옵니까? 종부세대는 농특세 나와야 되지. 농업특별세 20%. 그 다음 비업, 취득세, 등록,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면 감면받은 금액의 20% 농특세, 맞는 금 비업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렇게 한 문제로 나올 확률은 많아 보이지 않지만 부가세가 어떠한 부가세가 얼마가 나오는지 이것도 10번 시험 치면 최단 절반 정도, 2번에 한 번꼴 정도는 시험 지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조세에 대한 각각의 부가세 이런 거 보자는 거고. 10번 다음 조세가 난 설명으로 바른 것.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1번 지방교육세는 부동산의 보유와 양도시에만 부과된다 했죠. 지방교육세는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 시에 부과되는 거지. 여기도 봐. 지방교육, 또 지웠구나.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뒤에, 등록 뒤에, 재산세 뒤에 나오지 양도할 때 나올 수 없습니다. 취득과 보유 시에 나오지. 보유와 양도 시는 지방소득세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2번 국세의 목적세는 농특세, 교육세, 인지세가 있다 아니죠? 인지세는 목적세 아니잖아. 국세의 목적 세 가지. 교교농,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특별세. 그 세 가지 말하죠. 지방세 목적세 뭐 있습니까?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그 두 가지가 되는 거고. 4번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주택의 양도세를 포탈하는 경우 국세부가의 제척기간 몇 년? 10년이잖아. 10년. 우리 제척기간도 국세의 제척기간 딱 기억납니까? 국세의 제척기간 원칙은 몇 년? 원칙은 5년이죠. 원칙은 5년이고 예외적으로 7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7년짜리는 항상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과세표준 신고서 미제출할 때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이럴 때 7년 10년짜리는 뭐 할 때 사기라든지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거나 공제받거나 이럴 때는 10년 단 이런 것이 국제거래에 관한 내용일 때는 몇 년? 국제거래에 관한 내용일 때는 10년, 15년 이렇게 사용을 했잖아요. 물론 뭐 상속세와 증여세라면 얘가 원칙이 10년, 예외가 15년 이렇게 하지만 요 정도 선은 알아야지. 요 정도 선까지는 요 놈도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사기 부정한 방법은 15년. 요것도 작년에 신설된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그 3번 지번에 보니까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할 때 7년인데 사기 부정한 방법 10년 이렇게 하죠. 4번 틀렸고. 요거 기억납니까? 요 지문 작년 나왔던 지문이에요. 작년 27회 시험 때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조세를 환급받고 할 때 7년 틀린 지문. 요런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기출된 지문을 여기다가 집어넣었구나. 아닙니다. 요 문제는 작년, 저작년 똑같은 내용입니다. 단지 이제 개정된 거, 좀 신설된 것을 약간 수정해서 한 거지. 작년 제가 일산에 서울 할 때도 요 문제 똑같이 해서 거의 같은 지문 나옵니다. 지간에나 내간에나 새로운 게 없거든 원래. 그러니까 요런 것은 중요하겠다. 이건 알아야 되겠다. 대충 그 정도 선에서 같이 나오는 겁니다. 5번 같은 경우도 국세, 지방세 적용되는 소멸시효는 세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5년 뭐가 틀려? 국세가 틀렸잖아요.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원칙은 몇 년? 원칙은 5년이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국세, 딱 국세 요것만큼은 세액이 얼마일 때? 세액이 5억이 넘어간다면 몇 년? 그때는 10년. 그래서 국세나 지방세나 모두
뭐 세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5년 이래 말하면 안 되죠. 지방세는 됩니다. 지방세는 세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소멸시효 5년 이런 맞는 말이지만 국세 같은 경우는 세액이 5억을 넘어간다면 그때는 10년 이렇게 사용하는 거지. 대신 3번 지문 보니까 3번 조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법정기일 이전에 먼저 설정된 전세권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를 우선하여 징수한다. 대충 맞죠? 우리잖아. 일반 채권과 조세 채권 간의 상관관계 할 때 일반적 채권이 있고 조세가 있으면 뭐가 우선합니까? 세금이 있고 세금이 아닌 일반적 채권이 있다. 무엇이 우선한다 했죠? 세금이 우선한다고 했죠. 하지만 아무리 세금이라도 세금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 저당권, 질권 등이 있다면 그때는 세금보다 전세권에 관한 전세금액, 저당권, 채권 금액이 세금보다 우선한다 했죠. 그렇죠? 다만 그 세금이 어떤 세금일 때? 그 세금이 당의 재산 자체를 보고 받는 세금일 때는 아무리 세금보다 먼저 설정된 게 있어도 그때는 세금이 우선한다고. 그 당의 재산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 대표적인 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상속증여세. 이런 게 대표적으로 재산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이잖아. 여기 봐요. 세금이 뭡니까? 종합부동산세잖아. 종합부동산세는 그 재산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설사 종부세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 저당권이 있어도 종부세가 우선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만약 이 문제가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라면 아무리 취득세보다 먼저 있어도 그때는 전세권, 저당권이 우선합니다. 하지만 그 재산 자체를 보고 부과하는 세금. 얘는 시험 나올 수 있는 게 걔밖에 없거든. 이런 보시다가 항상 뭐 세금이 있고 세금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 등이 있다 이러면은 원래는 전세권, 저당권이 우선한다. 단 그 세금이 재산을 보고하는 세금이라면 세금이 우선한다. 네, 고주는 알아야죠. 10번의 정답은 3번이었고 11번. 다음 각 조세의 부동산 평가나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 정답은 3번. 그렇죠.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이 없거나 알 수 없을 때 기준시가는 지자체장이 왜 기준시가를 정합니까?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정한 금액을 가지고 하는 거지. 1번 보세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의 시가 표준액 또는 기준시가. 토지와 주택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기준시가나 지방세 시가 표준이나 똑같이 사용합니다.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똑같이 사용합니다. 단 2번에 다만 원칙적인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가라지만 지정지역 안에 있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가의 배율을 곱하여 구한 금액으로 하고, 그 다음 3번 개별 공시가, 개별 주택 가격 이게 기준시가인데 이런 금액이 없거나 알 수 없다면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정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하고, 나머지 4, 5번 그죠? 주택 안엔 건축물은 뭘로 합니까? 주택 안엔 건축물은 뭘로 해요? 국세는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한 금액, 지방세는 지자체장이 정한 금액 이걸로 합니다. 여러분이 토지 그리고 주택, 토지와 주택과 그리고 주택 안엔 건축물 요 세 가지만큼의 기준시가, 세 가지만큼의 시가 표준액 그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진짜로. 토지, 시가 표준액 모르면 토지는 개별 공시가, 시가 표준액,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건축물은 지자체장이 정한 금액. 시가 표준액은 딱 그까지 알면 됩니다. 근데 국세가 딱 기준시가 하면 똑같아. 개별 공시가, 개별 주택 가격으로 하되 단 여기 지정지역 안에 토지 나오면 배율을 곱하여 쓴다. 그리고 이 금액이 없거나 알 수 없다면 납세지 관할 세무상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요 정도 알면 돼. 시험에 한 문제로 내지는 않습니다. 시가 표준액 가지고 기준식 가지고 한 문제로 내지 않지만 시험 지문에 어쩌다가 한 개씩 끼어들어가는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 기본적으로 시가 표준액 그리고 기준시가
주요한 부동산에 관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실들이고 바르지 않은 것은 3번, 12번. 다음 조세 설명으로 올바른 것. 정답은 5번 맞습니까? 5번 맞아요? 아, 본인은 5번 했습니까? 그럼 1번부터 봅시다. 물납은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이 인정이 되며 그 말 틀렸죠?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물납을 인정하지 않잖아. 그렇죠? 물납은 현재는 재산세, 국세로는 상속세 쓰지 2015년까지만 해도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물납이 인정됐지만 2016년 작년부터 양도와 종부세 물납이 폐지됐기 때문에 물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산세만 현재 그 지문에서는 재산세에 대해서만 허용이 되며 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할 때 신청하여 허가받아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거고 2번 재산세는 납부기한 5일 전까지 당해 지자체 과세 관할내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 신청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산세 물납 볼 때는 1번, 2번 지문 요거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할 때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여 반드시 해당 지자체 관할 안에 있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딱 그 세 가지 아시면 돼. 그럼 3번 상속 또는 정려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정 신고 기한까지 지방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자는 경우 제척기간 몇 년? 10년이잖아. 10년. 그렇죠. 10년입니다. 요거 볼게요. 요거 지방세 보세요. 자, 지방세 제척 기간은 자, 보시라니까 작년에 신설된 거잖아요. 이것도. 자, 지방세 직간은 원칙은 5년이고 자, 7년 보세요.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자면 7년입니다. 단 과표 신고서를 제출하자는데 상속 또는 정려 상속과 정려를 원인으로 취득했는데 원인으로 취득을 했다. 그런데 과세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때는 10년입니다. 요거는 10년이에요. 명의신탁에 관한 것도 10년. 요 두 가지도 작년에 신설된 거거든. 이러니까 또 어떤 분이 아니 상속세와 정려세는 상속 정려세는 15년이라고 누가 상속세를 물었습니까?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봐, 내가 상속받으면 취득세 냅니까? 안 냅니까? 상속받으면 취득세 냅니까? 안 냅니까? 냅니다. 그렇죠? 취득세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모든 취득에 다 과세하잖아. 농지 상속받으면 1000분의 23, 농지하는 건 1000분의 28, 정려받아도 비영리는 1000분의 28, 일반은 1000분의 35 세금 내야 돼. 근데 내가 상속받고 정려받았는데 취득세를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 그때는 10년입니다. 10년. 그 지방세는 아무런 말 없이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하면 7년인데 이런 것을 원인으로 취득했는데 과표 신고서 제출하지 않으면 그때는 10년입니다. 10년. 그래서 고지문 3번 틀린 거야. 4번 재산세 납부세액 800만 원인 경우 분납 가능 금액은 400만 원 아니죠. 우리 분납할 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500만 원 초과되어야 분납 신청할 수 있다. 근데 1천만 원 이하다. 그리고 1천만 원 초과하고 있다. 1천 초과. 분납 여러 번 했다고 그렇죠. 항상 요 앞에 나오는 얘가 나오면 납부기한 안에 최저 얼마를 내야 돼? 그렇죠. 최저 이 금액은 낸다. 나머지를 분납할 수 있다. 밑에가 나오면 납부기한을 얼마 낸다? 최저 절반은 내고 나머지를 분납할 수 있다. 그럼 지금 얼마 합니까? 500 초과인데 1천에 800이잖아. 그럼 최저 500은 내고 300에 대하여 분납할 수 있습니다. 1800이다. 그럼 최저 900은 내고 나머지 900을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있고 양도소득세 나오면 1천만 원 초과하는데 2천 이하다. 2천 초과하고 있다. 그럼 양도세 문제 나오면 최저 1000원 내고 나머지를 분납할 수 있다. 2천 넘으면 최저 절반 내고 나머지를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그렇죠?
그 4번은 납부세가 800이면 분납 가능 금액은 300만 원이지. 그래서 5번이 정답. 분납은 납부세액 500만 원, 단 양도소득세만 1천만 원이고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일부에 대하여 납부기한 경과 후 2월, 재산세는 45일 이내에 이를 분납 신청하고 허가 없이도 신청만으로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5번이 바른 거고 13번 다음 각 조세의 겸용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 정답은 2번. 그렇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주거용의 면적이 이외의 면적보다 큰 때만 이를 주택으로 보고 아니죠. 재산세 종부세는 주거용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면 이를 주택이라고 하지. 큰 때만 하는 거고 100분의 50 이상을 말하면 틀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겸용주택을 할 때 취득세는 취득세는 언제나 주거부만 주택. 언제나 주거부만 주택입니다. 크든 작든 관계없이 언제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만 주택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취득세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이외의 면적보다 큰 때에도 주거부만을 주택으로 본다. 맞아. 크든 작든 같든 관계없이 취득세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이라고 하거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해서 종부세는 묻지 않으니까 재산세 할 때는 한 동도 있고 한 구도 있지만 보통 시면 한 구 낸다 했죠. 한 구는 주거용이 얼마? 주거용이 100분의 50 이상, 50% 이상이 되면 이를 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주택으로 본다. 100분의 50 이상이란 말은 이상은 50%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잖아. 그렇죠? 이상, 이하는 그놈까지를 포함하는 내용이거든. 만약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는 하면 클 때만 이러면 돼. 초과한다면 같다는 건 없거든. 대신 한 동은 물으면 언제나 주거부만 주택, 언제나 주거부만 주택이었고 대신 소득세, 양도소득이 나오든 임대를 통한 사업소득이 나오든 소득세 똑같습니다. 부가가치도 똑같은데 시험 되지 않으니까 소득세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이외 용도보다 클 때만 전부주택이고 적거나 같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이외보다 적거나 같다면 주거부만 주택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5번 지문, 4번 지문 봐요. 4번 양도소득세를 하니까 주거용으로 사용된 부분의 면적이 이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는 주거부만 주택으로 본다. 맞는 지문. 5번도 임대할 때 임대에 대한 사업소득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큰 때만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맞습니다. 소득세는 똑같이 사용하고 있거든. 그나마 시험에 보통 물으면 요거 재산세의 요놈과 양도소득세 등의 요놈 요 두 가지를 제일 많이 묻는 편들입니다. 작년 27회 시험 때 요놈 가지고 한 문제를 냈잖아. 저작년 26회 시험 때 재산세 나왔거든. 25회 시험 때 양도소득세 겸용 나왔거든. 24회 시험 때 재산세 겸용 나왔거든. 지금 24회, 25회, 26회, 27회 돌아가면서 겸용주택을 계속으로 이럴 때 겸용주택 사용할 거냐. 근데 작년 같은 경우 양도소득 겸용주택 가지고 숫자를 내서 한 문제 냈잖아. 원래 또 나올까? 한 문제는 나올 일이 없을 거고 시험 지문 안에는 지문 하나 정도 들어갈 확률은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다가구주택, 겸용주택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사실로 알고 있어야 돼. 그 13번에 바라자는 것은 2번이었고 2번 재산세와 종부세라면 주거용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14번 다음 취득세 설명으로 바라지 않은 것. 정답은 4번. 네, 정답은 4번. 취득가액
50만 원 인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습니까? 그 말은 맞아. 왜? 면세점이잖아. 면세점은 취득가액 50만 원 이하, 취득가액 5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50만 원 이하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하라는 말은 이 금액이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 그러므로 50만 원 인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말은 맞아. 괄호안이 틀렸어. 괄호안이. 자, 여러 번 할 건데 세법 문제 할 때 제일 잘 내는 게 괄호, 단서 이런 거라고. 연부취득은 연부취득의 과세 표준은 연부금 지급일마다의 연부금액을 과표로 합니다. 다만 면세점 대상인가를 따질 때는 연부금액 총액 기준으로 판단하지 연부금 지급일마다 연부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연부취득일 때는 연부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연부금액의 총액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4번 틀린 거야. 1번 토지의 지목 변경. 진짜 단골 중에 단골이 토지의 지목 변경이잖아. 그렇죠? 예, 진짜 단골이야. 토지의 지목 변경. 아마 기출문제를 봤으면 얘가 어디에 사용되는가 잘 알 겁니다. 진짜 많은 문제에 딱 요것만 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했고 이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이거 지금 진짜 단골이잖아. 계속되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한 경우들을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또 틀린 지문. 일단 요것도 취득의 대상인가를 알고 있는가부터 굉장히 많이 묻습니다. 그 다음에 딱 끝나고 나니까 그러면 얘는 언제 취득한 거냐? 취득일을 물어. 언제 취득했죠? 토지의 지목 변경의 취득일이 언제입니까? 네? 작정을 하고 왔어요. 오늘 저는 속 터져 죽는 꼴을 한번 파야지. 이게 배웠잖아. 공부상의 변경일과 사실상 변경일 중 빠른 날을 그 취득일로 한다. 단 그 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상 사용한 날을 취득일로 하고 요 지문만 요것도 취득의 대상이 되는가 작년 지문 나왔지. 요거 취득식이 틀리게 해서 작년 정답 삼았지. 거기다가 취득이라면 요 이제 취득일이다. 취득했으면 과세표준 뭘로 합니까? 과세표준. 과세표준 뭘로 해요? 원칙은 증가한 가액으로 한다. 시가편익의 증가액. 단 법인장부 판결문 등으로 인해서 지목 변경의 등 비용이 증명되면 그 비용으로 하고 이게 26회 문제잖아. 이게 26회. 여기서 곱하기 세율. 토지의 지목 변경, 건축물의 개수 등은 2% 세율한다. 22회, 23회, 24회, 25회 개수 나왔던 지문이잖아. 이렇게 하는 이 토지의 지목 변경은 중과산세 대상에 해당돼도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처럼 토지의 지목 변경은 시험에 진짜 많이 됩니다. 요게 대상이라는 거 알고 있냐? 그 다음 납세 의무자 물으면 납세 의무자도 사실상 변경 시점의 소유자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취득일을 알고 있냐? 과표 알고 있냐? 세율 알고 있냐? 진짜 많은 문제를 내는 게 토지의 지목 변경입니다. 여기도 사실상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가액, 시가비 등의 증가액 이를 원칙으로 삼아 변경 시점의 소유자에게 2%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금을 부과한다고. 오케이. 2번 과세상의 사실상 취득한 때는 등기 등록 허가 등과 관계없이 실제로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 맞죠? 사실주의 과세. 반드시 등기 등록하여야만 세금이 부과되는 건 등록명세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조세는 모두 등기 등록 허가 등의 형식과 관계없이 과세한다고 해야 될 거고. 3번 건축물 개수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된 경우 1000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맞죠? 건축물은 대부분의 세금이 왕따 당하거든요. 왕따 당합니다. 재산세도 건축물 세율을 물은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이런 것처럼 건축물, 토지의 지목 변경, 건축물 개수. 건축물 개수할 때 얘 나오는 이거밖에 없어. 취득일. 둘 다 빠른 날로 해. 빠른 날로. 사용하여도 좋다.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한다. 그리고 나머지 쭉 안 붙다가 그냥 과표 세율 2%. 다만 면적 증가가 태어나는 순간 건축물 개수 등을 통하여 면적이 증가하면 이를 원시 취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1000분의 28.
얘는 이것밖에 안 물어. 건축물 개수가 시험에 나오면 취득일이 언젠가, 그 다음 세율 얼마인가, 단 면적 증가. 이거밖에 안 묻거든. 그 5번 하신 분 있더라, 자꾸. 취득세는 원시 취득이든 승계 취득이든 유상 취득이든 무상 취득이든 일체의 모든 취득을 다 과세합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원시 취득을 하든 교환에 따라 교환은 유상 취득이잖아. 그렇죠? 교환은 금전 이외의 대가를 주고받고 하는 게 교환이잖아. 유상 취득이거든. 상속받아도 1000분의 23, 1000분의 28 과세해야지. 과세한다. 오케이. 맞는 지문입니다. 바르지 않은 것은 4번이었고 잠시 후에 우리 15번부터 보겠습니다.